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라고 하던 국산 전투기 FA-50 메이드 인 차이나의 발목이 잡히나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FA-50이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제 전투기 또는 인도 전투기에게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디펜스 뉴스라는 군사 전문 그런 매체의 2월 22일자 보도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 신형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공군이 한국산 FA-50을 우선 검토하던 입장을 바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 구매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전투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기종은 한국의 FA-50, 인도의 테자스, 중국, 파키스탄 공동 개발의 JF-17 등 3개 기종이며 각각의 기종은 3천만 달러, 2,800만 달러, 2,500만 달러 수준이다. 라고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여러 가지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 한국 FA-50이 중국보다는 거의 대당 500만 달러 이상 비싸니까 성능이나 이런 데서 획기적인 어떤 반전이 없으면 이 가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제나 인도제 그리고 이 한국제는 이 어떤 출생 어떤 DNA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제는 소련제 전투기에서 파생된 그런 전투기고 우리 한국제 전투기는 당연히 미제 전투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특히나 이 FA-50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 회사인 전투기 제조 회사인 록히드 마틴에서 기술 지원을 해서 만든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에 거의 미제라고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소련제 즉 러시아제에서 DNA가 이렇게 있는 중국제와 그리고 미국에서 파생한 이런 서방제 전투기가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인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레이시아 공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국교를 아주 잘 맺고 있지만 북한하고도 대단히 친밀한 그런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김정은의 형, 이복형 김정남이 공항에서 살해됐죠. 그런 것들도 말레이시아에 북한 대사관이 있었고 거기가 북한의 공작 거점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때 VX 가스를 통해서 살해됐었던 때 말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와 미국에게 거의 양다리를 걸치듯이 전투기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러시아제 수호이 27 18대 그리고 미국제 F-18 호넷 전투기 12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기존에 미그 29 북한도 가지고 있죠. 그 미그 29 18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그 29가 노후된 겁니다. 그래서 미그 29를 대체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MRCA 그리고 LCA 그런 도입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노후된 미그 29 전투기 18대를 대체하기 위한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경량 전투기 도입으로 선회했습니다. 13에서 15톤급 소형 전투기 12대를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미그 29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신형 미그 29인 SMT 같은 그런 버전들은 거의 우리 F-16 최신형 버전하고 필적한다고 러시아는 선전할 정도로 대단히 발전의 발전, 진보를 거듭해온 그런 중형 전투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 미그 29를 대체하는 기종으로 슈퍼 호넷이나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또 호넷을 쓰고 있으니까 그 호넷의 개량형인 FA-18 슈퍼 호넷 또는 프랑스제 라팔 그리고 이제 스웨덴제 사브의 그리펜 이런 것들을 놓고 경쟁을 했었는데 12대만 도입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수량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겠죠. 특히나 라팔이나 슈퍼호넷 이런 것들은 원래 비싼 전투기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레이시아의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안 되겠다. 그냥 경전투기 작은 거 사자. 라고 입장을 바꾸고 작은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공고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전투기가 우리 한국의 FA-50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반에 강세를 보이던 우리 FA-50은 바로 이 전투기죠. 우리 카이에서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TA-50이라고 하는 훈련기가 있습니다. 그 TA-50의 에서 어택, 즉 공격 기능을 뺀 훈련 기능 플러스 어택 기능, 즉 훈련기로도 쓰고 공격기로도 쓰는 게 TA-50이거든요. 이게 기본 기체고 여기에서 어택 기능, 즉 공격 지상 공격 기능을 뺀 게 T-50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T-50을 만들었고 이 TA-50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레이더를 장착하고 해서 FA-50, 즉 전투 공격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FA-50을 우리 카이가 뭐 몇 개 나라에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이 FA-50을 한번 보면 최대 속도가 마하 1.5, 작전 반경은 444km, 그리고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60km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장 능력은 사이드와인더 AIM-9이죠. 사이드와인더 9X는 안 되고 그 옆으로 날아가고 하는 이 X는 안 되고 전방만 날아가는 사이드와인더 L, M 그런 구형 버전의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적외선 추적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JDAM 정밀 유도 폭탄이죠. 한 24km 밖에서 GPS 유도를 받아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 정밀 유도 폭탄 1000파운드짜리. 그리고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GGB 그런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 이건 500파운드짜리죠. 이런 것들을 총 보조 연료 탱크 합해서 5.4톤 정도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FA-50이고 우리 한국 공군도 6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인도와 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끼어들어 버렸습니다. 인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테자스라는 전투기입니다. 마하 1.8입니다. 그리고 작전 반경은 500km, 그리고 무장 능력은 최대 3.5톤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인도 자체 개발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탐지 능력이, 레이더 탐지 능력이 무려 300km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 경전투기가 무슨 뭐 F-35, F-22보다 더 엄청난 탐지 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F-15K, 대형 기체인 F-15K보다 더 강력한 탐지 능력인데 이게 왜 이러냐? 이 레이더가 이스라엘제 레이더예요. EL-2052라고 하는 그 레이더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주장에 의하면 탐지 능력이 300km. 그러니까 이 직수입해서 그냥 바로 꽂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는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정말 강력한 도전자인데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JF-17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제일 빠르죠. 작전 반경은 이게 지금 저는 좀 믿기가 힘든데 작전 반경이 무려 1352km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F-15K와 필적하고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지금 F-35A 보다 더 멀리 가고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인데 이 소형기체가 아무리 중국이 좀 뻥 스펙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한 1000km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1352km라고 이렇게 적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km 또는 900km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F-16보다 더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죠. 탐지 능력은 역시 150km 정도 탐지할 수 있는 그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무장 능력은 최대한 4톤 정도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 기종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더가 문제인데요. 레이더는 우리는 이스라엘제 레이더인데 EL-2032라는 기계식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JF-17, 인도의 테자스 이런 것들은 전자식, 즉 A사 레이더예요. A사 레이더. 그리고 탐지 거리는 우리는 60에서 100km입니다.
아까 제가 60km라고 그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탐지거리. 그리고 여기 있는 100km는 카탈로그상의 최대 탐지거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JF17이나 테자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탐지거리를 잘 모르니까 일단 카탈로그상의 최대 탐지거리를 적었습니다. 150km 그리고 300km입니다. 공대공 능력은 우리 그 FA50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외선 추적, 즉 사이드와인드만 장착을 하기 때문에 단거리 교전 능력만 있고 사이드와인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 교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JF17 같은 경우는 중거리 그런 그 우리 암람 같은 중거리 유도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이 A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동시 교전 능력이 4개입니다. 즉 4개의 목표물에 따로 공격을 해서 4개의 목표물을 따로따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레이더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자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또 동시 교전 능력을 가지고 있죠. 공대지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JDAM 그리고 KGGB 이런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정밀 활공 폭탄 GPS 유도 폭탄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공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JF17과 테자스 같은 경우는 그런 유도 폭탄 외에도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 이거 뭐 엄청난 그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대레이더 미사일도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F-16, 우리 KF-16 같은 경우가 함이라고 하는 AGM-88 함이라고 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을 하는데 개전 초기에 북한의 또는 적의 레이더파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레이더 미사일을 우리 일부 KF-16 기체들이 그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JF-17이나 테자스 같은 경우는 그런 대레이더 미사일을 즉 우리 FA-50보다 한 단계 위인 F-16 정도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JF-17과 테자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아시다시피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섬나라가 사방이 또는 전방위가 다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섬나라 입장에서는 공대 함 능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과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그게 말레이시아도 개입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공대 함 능력, 즉 하늘에서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임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 FA-50은 덩치가 작고 또 우리 한국 공군이 F-16이나 F-15K에 공대함 능력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덩치가 작은 이 FA-50에게까지 우리는 공대함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FA-50에는 공대함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JF-17 그리고 테자스 같은 경우는 마하 4에 이르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도 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능력들만 봤을 때 정말 뭐 상대가 된다는 게 좀 뭐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우리 FA-50이 3천만 달러예요. 3천만 달러. 이 3천만 달러도 사실은 근 10년 정도 오르지 않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아마 마진을 최대한 적게 보고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뭐 우리 공군에 팔았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염가에 판매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천만 달러입니다. 우리의 물가 체계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조금 더 구매력 지수가 우리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그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런 공대함 능력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JF-17이 불과 2,500만 달러입니다. 2,500만 달러. 12대를 구입할 예정이니까 이 500만 달러 차이 같으면은 6천만 달러 차이입니다. 즉, 한 7천억 원, 700억 원 가까운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거는 뭐 굉장히 치명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자스는 2,8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FA-50이 지금 밀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디펜스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런 반쪽짜리 경전투기를 60대나 도입한 한국공군. 제가 참 카이 생각만 하면 정말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국산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카이 같은 그런 회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카이 때문에 우리 국방 예산 다 말아먹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공군 전투기 전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F-15K 59대, KF-16 134대, 그리고 F-16 CD형이죠. 직도입한 거, 그거 34대, 그리고 FA-50 60대, 그리고 F-4E 40여 대, 그리고 제공호죠. KF-5 제공호 140여 대, 이렇게 해서 한 460대 정도로가 대장상으로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F4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F5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실제로는 400대 초반 정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F-15K도 2명이 타는 복좌형이죠. KF-16에서도 상당한 수량이 복좌형이죠. 2명이 타는. FA-50은 능력도 별로 없는데 공대공 능력이 있기를 합니까? 공대지 능력도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까? 그냥 KGB 500파운드 폭탄 그거 한 4발 가지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그 능력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2명이 타고 있어요. 2명이. 그리고 F4 팬텀 당연히 2명이죠. 또 F5 EF 여기는 여기도 또 유도폭탄 KGB 한 2발 떨어뜨리러 가는데, 여기도 또 우리는 조종사가 2명이 타는 기종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임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조종사는 한 기체당 최소 2조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FA-50을 60대를 운용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능력에 비해서 우리는 조종사를 2명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게 원래 훈련기를 공격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훈련기는 당연히 2명 타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훈련 장교, 훈련 받는 사람, 뒤에는 교관, 이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그냥 레이더만 장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기로 쓰다 보니까 2명이 타야 되는 거예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60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무장 조종사 무려 120명을 더 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전투기들이 복좌형이 많다 보니까, 즉 2명이 타는 그 비행기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조종 인력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반쪽짜리 경전투기를 60대나 도입한 한국공군이 조금 제가 참 아련합니다. 또 예천 비행장에 16 비행단이 있는데 그게 TA-50이 있어요. 그건 훈련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뭐 공군이 공격기로 운용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도 또 무장사가 타죠. 그러니까 이 카이 물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TA-50, FA-50 이런 것들을 공격기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무려 한 150, 160명 이상의 쓰지 않아도 될 장교를 거기다가 쓰고 있다. 그 장교를 다른 임무를 주면 참 더 좋을 텐데 좀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팔리다 보니까 뒤늦은 개량 계획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2명이나 태우고 운영을 하는데 별로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좀 능력을 좀 부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서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한번 써보자. 그런데 이 레이더가 아까 보셨던 그 EL-2032 그 이스라엘 엘타에서 만든 건데요. 그게 그 최대 탐지거리가 100km지만 현실적으로 한 60km 정도 되다 보니까 60km급 공대공 미사일밖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거리 한 60km급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해주자. 그리고 이건 좋아요. 400km 정도를 공격할 수 있는 한국형 타우러스를 만들자. 이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훈련기 사업에 진출했을 때처럼 뒤에 이제 등짝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그 옐로 탱크하고 공중급유 장치를 이렇게 실었죠. 그렇게 해서 등짝에다 공중급유 장치를 실어서 거기다 공중급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공중급유 능력을 부여하자. 왜? 너무 덩치가 작아서 멀리 못 가니까 공중급유 해줘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게끔 해주자는 거죠. 우리가 공중급유기 샀으니까.
애초에 이 전투기를 만들 때 이 암람 능력을 부여해주자. 한 300억만 더 들였으면 암람이든 뭐든 이런 거 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됐었는데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또 군사 마니아들이 그거 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주장했는데 당시 공군이 그거 안 했어요. 이제서야 근데 10여 년이 지나서 그거 하자는 겁니다. 왜? 안 팔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군이 운영해 보니까 우리 공군에서도 이 엄청난 고급 인력들 그 F-16보다 더 많이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F-16 한 명이 운영하지만 이거는 두 명이 운영해야 되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데 능력은 F-16이 반도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더 능력 부여하자. 돈 들어도. 이제 하다 보니까 뒤늦게 들어가는데 우리 뭐 낚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골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하는 그 스포츠나 운동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돈 아끼려고 항상 또 싼 거 삽니다. 하다 보면은 1년 있다가 또 바꾸게 돼요, 결국은. 처음에 살 때 좀 무리해서 중급 이상으로 사면은 그거 계속 쓰는데 안 바꾸고 처음에 돈 아끼려고 뭐 내 좀 배우고 나서 좋은 거 사지 뭐 하다 보면 결국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총 지출은 처음부터 괜찮은 거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똑같습니다. 저는 그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산 전투기를 훈련기 베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에도 물먹고 미국에서는 이 국산 전투기 또 국산 훈련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개량이나 이런 것들을 해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만든 지 거의 뭐 한 15년 이상 된 이 훈련기를 가지고 보잉에서 최신형으로 만든 그런 것들하고 또 가격은 또 더 싸요 하고 경쟁을 하니까 미국에서도 물먹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성능이 안 돼서 물먹고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아무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중한 우리 기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대폭적인 개량을 해서 우리 공군이 앞으로 더 수출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정말 쓸만한 걸로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카이가 독자적으로 우리 공군의 힘을 공군에게 압력을 주지 않고도 독자적으로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진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